집중 듣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도망가는데 제가 읽어주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읽어주면 엄마 한글책 읽고 영어로 제가 읽으면은 못 견디겠나 봐요. 제가 영어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저도 힘든데 근데 해석을 다 원하니까 해석을 그때그때 해주기도 참 어렵고 영어 읽어주는 것도 힘든데 해석이 웬 말이야. 해석을 해주라고 이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미리 제가 해석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석 필요 없이 그냥 쭉 그냥 읽어주기만 해야 되는 건지 또 해석도 너무 그때그때 해주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느끼고 예. 방법은 쉬운 책을 하면 돼요. 해석을 엄마가 안 해줘도 그림만 봐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 ORT 되게 낮은 단계 있잖아요. 그런 책. 그거는 정말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책을 충분히 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살짝 단계 올려주면은 이제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한 권 다 했는데 단어 한두 개 알려달라 이런 건 알려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네 생각 무슨 뜻 같아?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이가 유추할 수 있게.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유추하는 걸 자꾸 약간 습관이 들어져서 더 이상 약간 어느 날부터 안 물어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휘 유추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쉬운 책 중에 재밌는 게 조금 많이 없잖아요. 애가 재미있어 할 만한 게. ORT 같은 게 저희 아이는 그림을 많이 보니까 ORT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펀트의 PD를 좋아해요. 그건 다 좋아. 맞아요. 재밌잖아요. 맞아요. 읽어주려고 하면 엄마 그냥 하지마 나 그림 그러면은 그 엘리펀트 앤 피기는 되게 재밌게 읽어주는 유튜버들 진짜 많아요. 원어민 유튜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막 이렇게 막 그 뭐지? 인형처럼 나와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로 찾아. 유튜브에서. 그래서 집들 10분 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찾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얘도 약간 자기 선호가 되게 강하거든요.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골라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집중 듣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애가 좋아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를 자기가 찾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주도적인 애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대로 그거 엘리펀트 앤 피기 유튜브에서 업로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또 그게 영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영상만 보는 거. 하고 소리가 같이 나오니까 그럼 책을 안 보고 영상을 쭉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미디어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요? 그거 얼마나 길어봐요. 뭐 한 번 하는데 뭐 맞아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종이책으로 하는 게 우린 너무 좋지. 예. 근데 병행하면 돼요. 병행. 그것만 하려고. 저희 아이는 네.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영어 학원을 사실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맞아요. 단어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음원을 들려주면 그대로 읽는데 그냥 처음 읽어봐 이러면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약간 걱정을 해서 나도 학원을 가야 되나? 캐나마님은 초등학교 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 적은 없는지 좀. 그런 경우에는 파닉스를 해주면 좋아요. 애가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노출도 좀 됐고 어느 정도. 네, 그리고 학교에서 3학년 때 막 단어 시험 보는 선생님도 있어요, 가끔. 네, 그러면은 애가 약간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더라고. 왜냐면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흘려듣기 하고 집중듣기 했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아듣고 말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단어 시험을 본 거예요. 빵점을 한 거. 하나도 못 쓰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거 하면은 다 되는 건데 안 해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영어 자존감? 그게 약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 이제 그 단어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읽는 거를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닉스를 하면 돼요. 근데 파닉스를 엄마표니까 엄마가 꼭 해야 된다. 꼭 그런 거 아닐까? 예를 들어 파닉스만 이게 뭐라지? 그 방학 때는 이렇게 왜 특별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그건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그러니까 학원에 의존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애를 맡겨놓고 거기서 다 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나는 뭐 이제 숙제나 봐주고 매달 학원비 내고 이러면 되지.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애가 지금 현재 필요해서, 그리고 애가 또 원해. 예를 들어 내가 읽고 싶은데 내가 잘 못 읽는 게 안 좋아. 난 좀 잘 하고 싶어. 해도 돼요.
그래서 파닉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근데 사실은 파닉스 이제 제 생각에는 파닉스를 위해 학원을 보내다니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엄마들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게 엄마 입장에서 이제 잘 모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필요하면은 그거 하는 걸로, 예를 들어 또 뭐 만약에 과외를 하겠다면 대학생 누구 있다 그러면은 영어 잘하는 애가 있어서 해준다면은 걔한테 얘 파닉스만 딱 하게 해달라고. 참고로 우리 아들은 제가 파닉스를 해줬는데 한 번에 못 하더라고요. 이게 문자인지가 워낙 느리니까 애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파닉스, 맞아. 파닉스 그 영어책 읽듣기의 기적이라는 책 보시면 나오는데, 파닉스 한다 하면 또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난 파닉스를 다 시키는 학원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닉스, 스마트 파닉스 이런 거 책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 파닉스 큐, 스마트 파닉스 이런 거 있는데, 걔네가 주로 3, 4권, 5권 세트로 나와요. 그럼 거기서 1권만 완벽하게 하면 돼요. 1권만. 1권하고 2권까지. 그렇게만 하면 돼요. 막 이중모음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보고 B가 나오면 B 소리 난다는 거 아는 거. 그렇게만 하셔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그다음에 잠수내 영어 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영어 흘려듣기를 할 때 잠수내 베스트들을 까이유도 그렇고 베네놀리도 그렇고 아주 정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켜 왔었어요.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약간 시시한가 봐요. 외국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런 영상들을 편집한 것들, 닌자 키즈 TV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좋아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잠수내 영어에서 보여지는 정석의 정석의 영상은 아니기에 이거를 보여줘도 되나?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초4만 돼도 맞아요. 중등 대비나, 사실 잠수내 영어나 엄마표 영어에서는 뭐 단어 테스트나 문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은 크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어떻게 또 해소를 하셨을지 궁금해요. 자, 일단 앞에 거 병행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요거 보면은 요것도 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그 잠수내에서 추천하는 베스트나 이런 것보다 다른 것들, 쇼 같은 거, 어느 약간 단계 되고 나니까,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사람 진짜 나와서 하는 걸. 맞아요. 실제 생활을 영상으로 담은 것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 아마 걔도 이과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보다, 우리 아들은 스토리가 중요해. 그래서 정말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근데 우리 딸은 그거보다,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만약 교육적으로 문제 있는 말을 막 하거나,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흘려듣기 하는 목적이 귀를 뚫는 것도 있고, 언어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충분히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 문화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그럼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잠수내 입력을 못해서 아쉽죠. 입력 못해요. 없어요. 제가 좀 기록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서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단어 테스트나 뭐 문법이나 중등 대비나 이런 거에 그 벽이 왔을 때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넘어야 될지. 이거 진짜 근데 약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제가 얘기했지만 언어감도 없고 이과형이고, 그게 사실 엄청 잘하는 애도 아니고, 정말 그래요? 이걸 일단 전제를 해줄게요. 그런 아이고, 또 잠수내에서도 레벨이 높지도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애임에도 불구하고 잠수내만 했어요. 단어는 문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겨울방학에 문법 살짝, 단어 암기 살짝 하다가 말았어요. 힘들어하길래. 그러고 나서 중학교 가니까 애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정신을 차렸다기보단 그냥 얘는 원래 약간 욕심이 많은 애니까 분위기상 내가 뭔가 나도 좀 하고 싶다. 친구가 짝이 엄마 걔는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데 왜 나는 자꾸 9시에 자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하고 단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적기라는 것이 애가 하고 싶을 때가 정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니까 이게 진짜 잠수 내공, 그러니까 엄마표 이 노출 영어의 내공이 이제
발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가 되게 잘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워드마스터라고 맞나? 워드마스터라고 이투스에서 나온 단어장 있어요. 베이직이 기초편이랑 실력편, 고난도편. 이게 중학교 거거든요. 근데 얘가 베이직을 보더니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스펠링을 따로 안 했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약간 뷰티풀 이런 거 약간 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헷갈려 하지만 다시 한 두세 번 쓰면 아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실력편을 했어요. 실력편을 하루에 뭐 한 60개씩 그 단어 테스트를 했어요. 밤마다. 아빠가 단어 테스트를 했어. 그래서 잘하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2권을 3-4달 만에 다 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문법도 그래마존이라고 되게 좋은 문법책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시켰더니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성문 기초를 사서 보여줬는데 얘가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도 안 되게 그걸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성문 기초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아빠 생각에 이거를 그래도 수업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얘는 학원도 싫다, 과외도 싫다, 다 싫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유튜브에 성문 기초 영문법을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제 말도 안 돼.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얘는 그걸 보더라고요. 그냥 애마다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이 문자인지가 되게 느린 아이 같은 경우는 단어 암기가 제가 봤을 때 100%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5학년인데 자기도 단어를 누나가 하는 거 단어 시험을 자기도 한번 봐보고 싶다. 그래서 얘는 되게 쉬운 거 진짜 뜯어먹는 영단어라고 이제 단어를 보니까 보이 되게 쉬운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얘는 해본 적이 없고 또 원래 타고나게 잘 못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거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마다 달라요. 내 애를 보고 얘가 필요할 것 같고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하겠다고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약간 꼬셔서 그러시니까 정말 필요하면 그렇게 꼬셔서 할 필요는 있는데 만 12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시켰는데 내가 하면서 내가 맨날 이해했던 그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법이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다르게 쉽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법 용어들이 어려운 거지. 그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그냥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학교 이제 시험 볼 거잖아요. 내신 시험 보면은 내신 문제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일단 무조건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수네 지금 그렇게 1년 반 하셨고 이미 9살인데 그러면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중학교 가면 다른 수학이나 등등등 과목에 시간이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발판을 디뎌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경험치로는 중학교 가서 해도 시간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다. 네, 일단은 자유학기제라서 시간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초등학교 때 그걸 한다고 중학교 때 다 기억을 할까요? 어차피 또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왜 수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행을 과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 까먹어 어차피. 예. 재학년 심화를 하는 게 더 남는 게 있지. 이거는 되게 수학 전문가들 다 같은 얘기해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예습. 그게 괜찮지. 근데 물론 이제 중학교 가서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 갈 거면은 선행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다들 하니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든 수학이든 어떻게든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상위 1% 이런 애들은 필요해요. 하면은 도움이 되고 그런 애들도 있어. 근데 이제 너무 떨어지는 애도 또 그런 어떤 다른 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평범한 한 90% 그냥 평범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12시가 지났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